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오늘 5월 10일 금요일 시장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지금 저번 주 초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종합이 어제 이제 0.27% 정도 일단 상승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세선 제가 그어드렸던 부분이 있죠.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드렸는데 사실 이제 계속 그 부분에서는 저항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0.27%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 상승했는 부분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일단 물음표를 하나 치고 일단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은 지금 변곡을 지나고 있다. 시장이 이제 꺾일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오를 것인지 하는 변곡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는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쉬는 내일이죠. 내일 미국 시장 나스닥 흐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16,226포인트 봅니다. 16,226포인트 일단 보시고 이 포인트 자체가 이탈이 되면 일단 시장이 나스닥 시장이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일단 여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시장 자체가 여기서 어그러지기보다는 바로 반등해서 올라가길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시장이 밀리면은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6,226포인트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코스피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을 저번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 올려드렸던 부분이 요 날이었죠. 그렇죠? 요 날이었는데 시장 거래량이 여기 일단 동반이 터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정을 받을 때 요 지수권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전히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여전히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다음 날이었죠. 바로 시장이 어그러지면서 그 부분의 추세를 깨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지금 시장은 여기 안에 조금 갇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안에 갇혀 있으면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도 그렇죠. 근데 오늘 거래가 더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시장을 일단 변곡점 자체는 크게 보면 2710포인트로 봅니다. 그래서 2710포인트가 깨지면 시장 대형주는 일단 물량을 조금 줄이시고 현금을 만들어 가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추세선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 타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2710포인트가 깨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캔들 한번 슬쩍 그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사실 이제 항상 우리가 상상하는 부분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요게 이런 식으로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면 당연히 시장이 이제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생기겠죠. 추세가 부러지는 모습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현금을 좀 만들어가는 아니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일부 차익 실현해야 되는 종목들은 조금 챙겨가는 그러한 부분이 미리 필요할 것 같으니까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죠. 다음 주가 시장이 굉장히 좀 바빠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일단 들기도 하는데 이번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계속 뭐 조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장기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장기 추세를 보면은 추세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추세에 부딪혀 있고 아직 상승으로 못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 올라오고 있는 이 추세선. 이 추세선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흐름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지금 부러지는 거는 옳지 않아요. 옳지 않고. 물론 이제 마지노선은 저번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습니다. 마지노선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852포인트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852 가기 전에 862포인트가 깨지면 여기가 852포인트고요. 그 다음 862포인트 하나 있죠. 862포인트가 있는데 862포인트 깨지면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 안의 종목들 오늘 종목을 볼 게 있나 뭐 그런 생각도 일단 들긴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명동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동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부분이 다시금 살아날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이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명동 사진을 제가 예전에 직접 명동에 가서 한번 찍어본 사진인데요.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기 지금 명동이에요. 그렇죠? 명동에 사람들이 이만큼 많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 다 외국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만큼 외국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패키지라든지 하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많이 왔다면 요즘은 패키지를 이용해서 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뭐라고 할까요? 쌍크라 그러죠. 중국인들은 개별 여행으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안에서는 CJ라든지 하는 부분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들 일단 해드렸고요. 심지어는 사실 전 유통기업들도 요즘 조금 관심이 있긴 해요. 아직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이게 11시 30분 밤 11시 30분입니다. 밤 11시 30분에 롯데마트, 서울역에 있는 롯데마트의 풍경인데 지금 보시면은 다 외국인이죠. 여기도 지금 다 외국인들이 지금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롯데마트에서 아예 짐 가방을 풀고 거기 짐을 담는 외국인들도 꽤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 얘기는 이제 예전에 제가 해드렸던 부분이고 화장품뿐만 아니고 노화 관련된 종목들 일단 피부 미용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시장이 조정받는데도 불구하고 고들 종목군들은 오늘도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많이 보였어요. 한국콜마도 오늘 강세인데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 접근을 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수익이 좀 어마무시하게 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죠? 심지어는 지금 LG생활건강처럼 무거운 종목도 벌써 20% 이상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APR도 지금 한 25% 정도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지금 26%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토니머리도 지금 20%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화장품 중에서 남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 지금이라도 한번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한국콜마 어떨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최선 꺼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콜마는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요때 이제 추세가 한번 돌파를 했어요. 이전에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추세 돌파하면 일반적으로 박스로 간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오늘 반등했던 부분은 이 박스에서의 추세를 한 번 더 돌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물론 이제 상승을 하면 63,000원 언저리가 첫 번째 저항이 되긴 합니다만은 요거는 조정을 받더라도 얼마가 47,600원만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한번 기염을 토할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장품은 이제 시장에서 또 많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또 딴 쪽으로 가야 되겠죠?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은 저는 수소 관련돼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을 지금 좀 보고 있는데 원래 이제 수소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전기차라든지 여러 부분 신재생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수소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류가 탄소 중립을 향해서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기화입니다. 예전에는 화석연료를 떼서 가솔린으로 자동차가 간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전기로 이제 자동차가 달리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게 기존의 화석연료의 섬으로 전기화로 지금 굉장히 빨리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 전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자,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2차전지를 보고 있는 시각 자체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2차전지 안에서도 ESS 부분이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ESS 부분에 있어서 삼성 SDI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데 ESS는 사실은 조금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하게 되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다 휘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중에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기차를 충전을 해놔놓고 가만히 놔두면은 전기가 계속 날아가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일주일 반 정도가 지나면 다시금 차를 타지 않더라도 다시금 충전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휴대폰을 사용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충전되는 용량 자체가 계속 감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 자체는 이 BESS가 장기 보관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리스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수소로 바뀌면은 얘가 조금 달라져요. HESS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가 일단 전기를 장기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일단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전기의 저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효용성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연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발전, 우리가 원래 이제는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LNG를 이용한 발전, 이걸 갖다가 수소를 이용한 발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용 전기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난방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도 수소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는 일반적으로 전기 사용하는 거하고는 조금 얘기가 좀 많이 다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료 부분에서도 석유를 대체하는, 종류를 대체하는 그런 부분도 일단 될 수가 있고, 화학이라든지 철강도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이제 전기로를 많이 쓰잖아요. 이 전기로를 많이 쓸 때도 수소 관련된 부분으로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또 줄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수소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청정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정 수소를 만들어내는 부분, 물을 전기 분해한다라고 해서 수전의 전지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전의 설비가 어떻게 보면 청정 수소인 그린 수소 생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글로벌 수준의 설비 누적 설치 규모가 1기가와트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주요 에너지 기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400기가와트 이상, 2050년까지는 약 4000기가와트 이상이 누적으로 설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유럽, 북미, 중국, 인도, 호주,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사업에 수준의 전지가 이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은 일단은 비나텍 보고 있고요. 비나텍 보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수소 관련된 내용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은 가운데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추세를 지금 돌려내고 위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딱 저항선에 걸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돌파 여부 체크를 하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가격 기준으로 48,500원이 깨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다시 또 박스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염두하시면서 타이밍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하프로테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하프로테크도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수소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 안에서 좀 소외가 되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78,000원 하던 주가가 어느새 17,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이제 턴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추세를 조금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화장품 얘기도 하고 있고, 오늘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도 요즘 조금 달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또 준비를 한다면, 게임도 저번에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다르게 준비를 한다면 수소 관련된 종목도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서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제대로 팔지 못하면 크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항상 처음 시작하는 종목으로 추세대로 우리 주강파가 하듯이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정보라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방송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